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늦게 지금 5시 37분에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밖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인들이, 퇴근을 거의 마무리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야경만 쫙 있는데, 제가 야경 사진도 좀 찍어놔서 그걸 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26년에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AI 가속기 루빈을 출시 시기를 한 6개월 당긴답니다. 그러면 일정으로 보면 25년 3분기 정도에 이게 출시가 나올 건데, 이게 루빈하고 HBM4하고는 이게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HBM4를 삼성이나 SK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출시할까?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5년에 반도체 부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참 유독 올해 삼성전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 겨울이거든요. 근데 뭐 오늘 오전에도 그 반도체 수출을 보니까 43%인가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혼자 고전 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죠. 파운드리도 그렇죠. 시스템 LSI도 그렇죠. 무엇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D램은 엔비디아항 5세대 이제 HBM3E죠. 이게 8단, 12단이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HBM4 얘기인데 HBM3E가 지금 8단이나 12단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DR4 저가 판매로 하면서 범용 D램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재고 대략 한 33조 원 정도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DDR5도 있겠지만 DDR4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지금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만에 36%가 다운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중국을 또 추가 제재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HBM 사업에 또 타격을 받은 거예요. 참 이런 악조건이 계속 중첩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뭐 이게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시가 조금씩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블랙웰이 아니라 26년에 출시할 루빈 얘기가 먼저 나와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면 HBM3E를 그냥 포기하고 HBM4로 넘어가야 되느냐? 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올해 대만에서 발표했을 때 이 루빈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루빈이 나왔는데 제가 잘 아는 여기 우리 김민지 기자가 대만에 가서 이거 촬영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게 루빈이 원래는 26년이란 말이에요. 26년에 출시 예정인데 이게 내년 한 3분기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루빈 울트라죠. 루빈 울트라에는 HBM4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12개가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8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블랙웰이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되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그냥 이렇게 맞춰가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우리는 뭐 삼성 빠니까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뭐 엔비디아는 당초 26년 예정이었던 AI 가속기 루빈을 최대 6개월을 당겨서 내년 3분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일정하고 HBM4하고 일정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HBM4가 안 만들어지면 루빈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이게 이 협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6개월을 당기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에 임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차기 AI 가속기는 블랙웰 양산에 돌입해서 지금은 뭐 호퍼 200 정도인데 지금 블랙웰 B100, B200이 지금 약간의 주춤했지만은 이미 샘플은 뭐 저기 그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다 들어갔거든요. 오픈 AI라든가 대량 이제 공급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를 합니다. 대량으로. 근데 루빈이 25년 안에 출시가 된다면 AI 가속기 신제품 출시 주기가 1년 미만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2년씩 걸렸어요. 근데 올해는 보통 1년 정도 받는데 내년 되면 그 1년이 아니라 더 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 가속기 로드맵은 굉장히 빠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HBM이 따라가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잘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에 나오기로 돼 있는, 그런데 25년의 하반기로 지금 땡기려고 하는 루빈에는 HBM4가 4개,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가는. 자, 12개라고 생각한다면 HBM3E가 8개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소모량이 50%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HBM4를 잘 만들기만 한다면은 공급량이, 이 수요량이 50%가 늘어나니까 HBM을 잘 만들기만 하면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놓아놓는 거죠. 그래서 블랙웰이 8개에 비하면 굉장히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루빈이 출시되면 그만큼 HBM4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거죠. 뿐만 아니라 HBM4가 되면 이게 뭐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AI 이걸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 빅테크 기업들이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HBM4가. 그래서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간다. 자, 이제 그래픽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건 기존에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GPU를 옆에다 두고 HBM을 쌓고, 여기 베이스 다이, 코어 다이, 로직 다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HBM4에서는 GPU 위에다가 베이스 다이를 깔고 여기다 바로 HBM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4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아직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BM4가 아주 괴물이에요. 하여튼 재미있는 건데 메모리의 파운드화가 될 겁니다. 요 HBM4가.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코모디티 범용이 아니라 스페셜티,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이런 제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메모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스펙이 정해져서 대량으로 찍어내서 물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게 메모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HBM4가 나오면서 주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HBM4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빨라진 엔비디아 칩 출시, 삼성전자, SK, HBM4 누가 먼저 할까? 자, 젠슨 황이 이게 GB200입니다. GB200이 GB300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또 그 다음에 그 HBM의 그 공급 시기를 자꾸 당기고 있는 거예요. 루빈에 대해서 루빈이 나오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HBM4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젠슨 왕이 HBM 더 빨리 달라. 최태원 6개월 공급을 당겨보겠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뉴스1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삼각동맹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삼각동맹이란 말이에요. 이 삼각동맹이 너무 잘 돼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이 엔비디아의 HBM을 하면서 자, SK가 HBM을 만들면 이제 TSMC에서 패키징을 하죠. 코버스라는 이제 패키징을 해서 여기로 넘기고 여기 넘겨주고 이 GPU를 붙여서 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SMC가 패키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까지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TSMC의 매출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구도가 삼각 구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기에 삼성전자가 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 HBM4를 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구도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SK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점에서 AI 반도체나 HBM 수요 둔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부 그냥 그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 HBM이 이 시장이 그렇게 그냥 폭발적으로 안 될 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이 시장이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강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적어도 2029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나오겠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뭘 했어요?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이걸 냈단 말이에요. 이걸 16단 HBM을 만들었다. 그게 뭐냐? HBM3E예요. 16단을 발표를 했어요. HBM4는 아마 12단도 얘기를 하지만 16단이 주류를 이루고 HBM4E에서는 20단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HBM3 16단을 개발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하이브리드 본등이 HBM4에 적용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것도 깨졌어요. 48기가고요. 16단이고 HBM3E예요. 자, 여기에서 딱 스펙을 보면은 이게 HBM3E가 아니고 여기 HBM4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HBM4를 전부 다 생각하기를 12단으로 시작할 거라 그러는데 16단이 벌써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용량이 48기가. 이게 지금 HBM3E는 32기가란 말이에요. 48기가 다 나왔잖아요. 스펙 다 맞춰졌잖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MR 모프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말하기는 요 16단 HBM3E가 수율이 HBM3 8단 12단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오지만은 대략 수율이 한 80%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단에서도 SK 하이닉스가 MR 모프가 성공한다면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본딩은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공정 성숙도가 그렇게 기술 성숙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게 코엑스에서 열린 SK 하이닉스 AI 서밋에서 발표된 16단이에요. 16단. 요게 이제 HBM3E죠. 16 스택이라죠. 요거 층을 얘기해요. 단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요게 HBM3E인 거예요. 이거는 다 모형이에요. 제가 요 12단은 제가 코엑스에서 보고 왔거든요. 제가 실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6단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벌써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한 9월 이럴 때는 HBM4는 12단, 16단으로 공급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 12단이 HBM3E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SK 하이닉스가 느닷없이 16단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용량은 최대 48기가, 이 16단이 벌써 48기가 돼버린 거예요.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65TB 이상. 그 다음에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자, 그러니까 HBM3E에서 HBM4로 바뀔 때 딱 급격하게 달라지는 게 뭐냐? 베이스 다이가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일찍 벌써 TSMC하고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7나노, 5나노의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하겠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3나노 하기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은 어떻게 되느냐? TSMC 누구하고도 그냥 협업할 그런 의향이 있다 했지만 TSMC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가지고 하면서 성능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는 지난 4일 SK AI 서밋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세대 HBM4에서 12단과 16단 제품이 주력으로 예상되며 HBM3E를 이용해 선제적으로 개발 중이며 내년 초에 HBM3E 16단 제품 샘플을 제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HBM4에서 16단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6단 제품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HBM4가 12단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는 저는 16단이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그러면 HBM4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만큼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출시가 더욱 빨라지면서 HBM 기술 경쟁력은 이거는 뭐 그냥 보통의 뭐 100m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루빈의 출시 시기가 빨라지는 건 삼성전자한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블랙웰이 버벅거렸거든요. 버벅거렸을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참 좋았다고요. 참 옳다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정상 궤도로 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서는 HBM 기술력 증진을 위해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HBM 기술력 저하의 원인이 D램이 있어요. D램.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고 있는데 1A D램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발열 문제가 생겼어요. 발열, 오버히팅. 오버히팅이 되니까 당연히 전력 소멸한 게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1A D램을 지금 재설계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HBM4에는 1C D램을 생산으로 이제 HBM을 만든다고 했는데 1C D램이 정확한 수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여름에는 한 자리 숫자였고 얼마 전에는 또 의미 있는 수율이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또 제가 또 방송에도 했지만은 평택 캠퍼스 아마 P4 페이지 1에서 1C D램이 생산이 될 것 같고 장비가 발주가 됐어요. 그리고 1A와 1B D램 성능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서 1D램으로 1C D램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HBM4에서 1B로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C가 성능이 좋은데 자 이론상으로 좋으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직 저걸 접목을 못 하잖아요. 1C가 수율이 뭐 70%, 80%, 90%가 돼서 성능이 잘 나와서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이걸 다 해결했다면 상당 문제가 없는데 또 삼성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게 본딩 하는데 TC, NCF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가 아직도 개발 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HBM 판도 시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이 HBM3E 그 다음에 18단, 12단이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지 않은 사실 하나, 그 다음에 HBM을 만들 수 있는 1A, 1B, 1C D램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 문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본딩하는 거 TC, NCF 방식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기술 성숙도가 완전히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HBM 이제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해서 HBM4는 HBM3 대비 성능이 대폭 향상돼 당연한 얘기죠. 48GB 용량까지 확대해서 내년 생산 하반기에 이게 내년이라고 해야 내년 하반기 생산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HBM3까지는 모스펫을 적용했고 HBM4부터는 핀팩 공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요 HBM 모스펫 대비해서 속도가 200배 빨라지고 면적은 70% 줄어들고 성능은 50% 최고입니다. 만일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참 이게 걱정인 겁니다. 여기 이렇게 좀 기사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업계 하이브리드 본딩의 경우 아직 기술 완성도가 부족해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서 MR-MOF로 방식을 해서 MR-MOF도 그냥 MR-MOF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MR-MOF 방식으로 해서 수위를 벌써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삼성은 일단은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을 HBM4에다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제덱에서 그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HBM4를 원래는 72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두께라 HBM 두께를 0.72mm 이 뭐 마이크로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 두께가 0.72mm에서 775 마이크로 그러니까 0.775mm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패키징 할 때 두께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기존 본딩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 맞죠? 근데 삼성은 TCNCF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수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삼성이 정말 획기적인 방식으로 HBM4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인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뭐 32년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바라죠. 자, TSMC의 웨이저자 회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수요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뭐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의 성능 발전에 따라서 HBM에 대한 수요도 AI 시장에서 더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3년부터 2032년까지 생성형 AI 시장은 평균 27% 성장이 예상이 되고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109%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 중인 거죠. 내년에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26년, 27년, 29년도 그래요. 그래서 이 HBM 분야에서 리더인 SK 하이닉스는 2025년에는 HBM 12단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12단이 아니라 16단부터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BM3에서 16단이 나왔잖아요. 수율도 잘 나오고 용량도 다 됐고 뭘 얘기를 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가 접목이 안 되는 거 뭐냐?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로 한다. 그것만 아닌 거예요. 그것만 TSMC에서 잘 만들어주면은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열 방출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지난 6.15에서 반도체 산업 50년, 그 다음에 이제 SK는 4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HBM에서 뭐 마이크론도 있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거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변화한 그 AI 서비스에 맞춰서 맞춤형 커스텀 AI 메모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혁신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이머징 메모리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술의 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HBM3 이를 넘어서 HBM4까지 뭐 지금 20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100단 200단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향후에. 그래서 우리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서로 경쟁하면서 HBM4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고덕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 보내드리면 제가 막 그냥 답답해지고 그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